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뭐부터 공부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시리즈를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네 번째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요약을 해보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그 주식을 하게 되면 뭐부터 봐야 될지를 모를 겁니다. 대부분 이제 뭐 책부터 보죠.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뭐 앤서니 볼튼의 이런 책들도 이제 대학교 때 봤었고, 뭐 요즘 이제 영화도 잘 돼 있죠. 빅쇼트 이런 것도 막 보고. 저는 이제 감명 깊었던 거는 빅쇼트의 그 마이클 버리가 미친 듯이 그 데이터를 뒤지기 위해서 모든 이제 페이지를 다 뒤져보는 그런 장면들 보면 '아 미친놈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까지 데이터를 뒤져보면서 '의사결정을 과연 한 적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리고 피터 린치의 책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투자 아이디어를 쓰고 그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볼 때 나중에 이제 그 투자 아이디어가 지속되고 있는지 꾸준히 이제 점검하는 거. 이게 점검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펀드 매니저를 안 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이 피터 린치 책에서 특정 유형의 종목만 이제 자꾸 들여다보려고 해요. 뭐 안정 성장주나 또는 고성장주 이쪽으로만 자꾸 이제 체크업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 피터 린치의 책의 핵심 묘미는 포트폴리오 내에 피터 린치는 다양한 스타일의 업종을 깔고 있었다는 거죠. 저성장주도 일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자산주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을 깔고 있어야 특정 업종이 아작이 날 때 한 방에 포트폴리오가 박살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도 특정 스타일의 어떤 종목들을 쏠려 있으면 그 특정 스타일이 만약에 아작이 날 때 죽는 거죠. 요 근래 이제 성장이 가장 이제 가팔랐던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들고 있었다면 가장 이제 타격이 컸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업종에 너무 쏠려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이것만 들고 있다가 보면 들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피터 린치도 여러 가지 업종 스타일에 대해서 골고루 그 업종 스타일을 구분을 하고 좀 나름 이제 골고루 뭐 똑같은 비중을 들고 가진 않았지만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펀드 매니저 스타일을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특정 스타일의 펀드, 뭐 가치주만 갖다 때려 넣는 펀드, 그다음에 성장주만 갖다 때려 넣는 펀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매니저가 가치주랑 성장주를 골고루 좀 들고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매니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성장주가 잘 될 때도 있었고 가치주가 안 될 때도 있었고, 또는 가치주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성장주가 안 될 때도 있었고, 그게 그 구간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는 이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보다는,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정말 뛰어난 펀드 매니저는 꾸준히 2, 3등을 하는 펀드 매니저가 가장 뛰어난 매니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나치게 그 리스크를 지지 않고 지나치게 또는 방어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2등, 3등 정도를 하는 매니저가 가장 좋은 어떤 전략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튼도 이제 과거의 어떤 투자 시기열 같은 것도 다 회사에 대해서 뒤져보는 그런 스타일들과, 이 사람은 좀 보니까 좀 그 서비스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포커싱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이 국가마다 좀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런 책들도 읽어보겠지만 이거 봐도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고 또 이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주식은 여기서 또 적용을 해 봐야 되거든요. 결국 돌아와서 뭐냐면, 처음 주식하시면은 무식하게 쳐도 처음에는 애널리스트 보고서 무식하게 읽었어요. 종목 보고서도 보고 업종 보고서도 보고 그날 나왔던 보고서를 싹 다 읽어보는 어떤 노가다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대반 좀 눈에 들어와서, 또는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보죠. 뭐 와이즈 리포트에서도 볼 수도 있고, 저같이 이제 이메일로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한경 컨센서스에서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자료들을 보실 텐데, 이 자료들을 보면서 그냥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이제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정형화된 패턴으로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은 회사를 만약에 본다면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세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이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키팩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 D램의 가격이 장기 뷰가 올라갈 때 미리 이제 선반영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습성들 그런 것들을 이제 A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A라는 종목의 한 4-5년치의 보고서들을 싹 모아서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 어떤 이 회사가 과거에 주가가 올랐을 때 왜 올랐었는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차트쟁이들은 주가가 오르니까 따라가는 것만 하지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주가가 떨어지게 된 원인이 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막 파고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파고들 때 사업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 주는 키팩터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그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특정 기업들마다 또는 특정 섹터들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세요. 투자 포인트는 네 가지 위주로 정리하지, 네 가지로 해주셔도 되는데 자주 볼 수 있도록 종목마다 세 가지를 정리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단기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단기 투자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이걸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 예를 들어 지금이 이제 2분기 실적부터 계속 좋아진다. 1분기 때는 안 좋았는데 뭐 2, 3, 4분기 계속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회사가 악재를 다 떨었다. 뭐 이런 것들도 단기 투자 포인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하는 게 중장기 포인트. 이 회사가 올해부터 실적 좋아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면서 점프업한다. 또는 캐파 증설을 하게 되면서 더 뭔가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중장기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저는 주식은 단기 투자 포인트와 중장기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는 종목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 세 번째는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이 종목이 속한 업종이 다른 업종 대비 좋은지 또는 그 상대적 비교라고 좀 적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인데 상대적으로 이게 다른 업종보다 좀 좋은지 그러니까 업종보다 반도체 업종이 예를 들어서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업종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 상대적으로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서 이게 이 업종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가장 싼 업종이야. 그 중에서 이 종목이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싼 종목이야. 이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종목이 가장 뭔가 그 구조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걸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뭔가 극복할 만한 것들이 있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좋아질 때 얘 혼자만의 어떤 특별한 그 포텐셜이 빵 터지는 뭔가가 있든지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상대적으로 뭔가 조금 더 나은 것들을 찾는 것들 그런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1번과 2번은 대부분 실적인데 이제 막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게 엄청 뭐 더 나아. 예를 들어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뭐 임상 2상을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곧 임상 2상에 관련된 뭔가가 나올 거야. 또는 임상 2상 1상에 대한 뭔가가 나올 거야. 조만간 뭔가 학회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얘네가 뭐 최초의 어떤 신약이야. 아니면 이게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다음에 상대적인 거는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약들 대비해서 우위에 있어. 이런 것들로 이제 분류를 해서 투자 포인트를 하나, 둘, 세 개를 딱 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황 이런 거 씁니다. 현황.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 어땠는지, 그 실적 때문에 주가가 어떤 형태로 이제 움직였었는지 이런 것들 쓰는 거죠. 그리고 전망을 쓰는 거죠. 전망은 이제 이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더 풀어 쓰는 거예요. 투자 포인트는 굉장히 요약적으로 쓰시고 그래서 보고서를 하나 볼 때 보고서를 닥치는 대로 보실 때 그 보고서를 하나 보면서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중장기 포인트가 있는지 상대적으로 뭔가 더 매력적인 포인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3번이 없으면 3번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리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포인트랑 이 전망은 결국 똑같은 건데 조금 더 풀어 쓰는 거죠. 요즘은 이제 대부분 어떻게 또 쓰냐면 그 QPC 이렇게 씁니다. 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지.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단기, 중장기의 어떤 실적 흐름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지, 뭐 수익성은 더 개선될 수 있는지, 또는 이제
뭐 영업 외단에서 비용이 줄어들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QPC보다는 요즘은 뭘 보냐면 단기 투자 포인트가 있느냐, 중장기로 이거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성장 요인이 있느냐,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게 제일 좋냐. 이게 이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이 종목을 좋아 보여. 이게 지금 이제 막 뭔가가 일어나서 좋아질 거야. 중장기적으로 이거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이렇게 해서 있어. 이게 다른 것보다 이게 더 나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석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글로 쓸 때는 조금 더 이제 풀어보는 거죠. 단기 투자 포인트가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게 좀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풀었으면서 이제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좀 더 할증을 줄 수 있는지, 다른 애들보다 밸류에이션에 더 할증을 줄 수 있는지. 제가 밸류에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뭐 12개월 포워딩 PER, 뭐는 확정 PER, 또는 FI1, 그러니까 내년 실적 PER, 또는 내후년 실적 PER, 올해 실적 PE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나는 투자 스타일이 어떻고, 나는 종목 하나 해봤자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좀 가져가는 걸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난 20종목 가져가겠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맥시멈 투자 비중은 5%야. 그럼 나는 첫 번째 투자할 때는 무조건 1%만 투자하겠어. 그 다음부터는 0.5%씩만 늘리도록 나는 이미 마음 먹었어. 나는 빠질 때만 0.5%씩 늘릴 거야. 이렇게 이제 뭔가 자신만의 스킴을 빨리빨리 짜놓고 옆에 적어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한 번에 살 때 팍팍 뭐 10%씩 사고 20%씩 사고 50%씩 빡빡빡 사고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는데 그 베팅을 몰빵을 하거나 50% 반빵을 하거나 또는 4분의 1빵을 하거나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처음에 길들여져 버리면 어느 순간 한번 딱 삐끗해서 이번 장 같은 경우죠. 이번 장 같은 경우에 리스크 관리를 작년부터 제가 막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뭐 유동성 긴축장에서는 어쩌면 이게 아작이 날 수도 있고 MDD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현금을 좀 들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도 이미 자기는 몸속에 이 베팅의 마인드가 한 1, 2년 동안 습성이 되어 있으면 이거 쉽게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들고 떨어지고 이 더 이상 이제 뭐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수 없는 천수답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운용 전략에서도 리스크 관리 같은 것도 많이 좀 고민을 하시되, 뭐 나중에 또 리스크 관리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투자 포인트를 노가다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걸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하시든 어디든 노트에다 정리를 하시든 간단하게 단기, 중장기, 상대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걸 왜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엄청 좋아 보여.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엄청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럼 이제 저는 질문하죠. 그걸 왜 꼭 지금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막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그거 좀 이따가 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 상대적으로 더 나은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세 번째 영상에서는 업종별로 분류를 해봐라. 또는 테마별로 분류를 해봐라. 실적이 나오는 테마별로 분류를 해봐라. 그런 말씀들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 상대적인 투자 포인트를 꼭 적고, 좋은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는 단기랑 중장기랑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낫다, 뭐 상대적으로 더 낫다는 대부분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특정 업종만 쳐다보잖아요. 그냥 특정 업종만 쳐다보기 때문에, 또는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더 낫다고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섹터 애널리스트들은 그 섹터에서 다 이제 커버를 해서 이제 쓰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 노골적으로 이제 이게 더 낫다라고 얘기는 안 하죠. 뭐 사적인 자리에서는 지금 만약에 이 외부 환경 기준으로는 이 종목이 더 나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뭐 보고서에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드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인트들을 캐치를 해서 단기, 중장기, 상대적인 투자 포인트들을 세 줄씩 또는 네 줄씩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산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